안녕하세요. 마데테스의 자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해가 다 지나갔습니다. 매년 이맘때쯤 되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쉬운 말로 다사다난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었던 일들은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나 싶습니다. 저희는 올해 둘째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들어갔고 고등학교에서 한 학기를 잘 마무리했어요. 성적표도 한 달에 한 번씩 꼭 보내준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씩이라기보다 몇 주에 한 번씩 보내준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발전한 모습이 있기도 하고 어느 정도는 또 어느 부분에서는 기대치만큼 나오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 또 그 자폐라는 게 어떤 그걸 크게 기대한다기보다 이제는 그렇게 안고 사는 것 같아요. 매번 아이의 발달 상황들을 들여다보고 생각해보면 어느 한 부분은 깜짝 놀랄 일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또 어느 한쪽으로 보면 스틸 아직도 너무나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나 어떤 것들을 통해서 부모님들 자신을 블레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얼만큼 열심히 했나? 내가 한 게 충분한가 아이한테? 근데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함으로써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올해 2023년도를 마무리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정리해보고 있는 게 우리 아이가 과연 잘한 부분들, 못하는 건 워낙 많으니까 그걸 카운트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못하는 거는 그냥 못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아이가 잘하면서 잘할 수 있는 거가 무엇일까 보니까 숫자 세는 게 많이 좋아졌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점으로 돼 있잖아요. 한 개의 점이 1, 두 개의 점이 3, 세 개의 점이 두 개의 점이 2, 세 개의 점이 3개, 점 4개가 4 이럴 때 그걸 매칭하는 게 저희 아이한테 굉장히 어려웠고 카운트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퀘스천 마크도 올해 초에는 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ABA 테라피스트랑 그걸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점의 개수를 가지고 정확하게 숫자를 유추하는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만큼 더 발전했구나. 그 다음에 저희는 아이가 그 옷을 입고 아직 벗고 하는 부분들이 불편해서 아직 그 벨트를 착용하는 바지를 입혀본 적이 없어서 최근 몇 달 동안, 한 3개월 동안 그 벨트를 착용하는 법을 훈련을 시켰어요. 근데 3개월 동안 훈련시키면서 아이가 좋아지고 있어요. 벨트를 착용할 수 있을 정도로. 맨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를 잘 못할 뿐이긴 한데 그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주 전이죠. 2주 전에는 이게 참 아이러니인데 아이가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감정을 읽을까 위험을 생각할까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가 그걸 캐치를 하더라고요. 저희 와이프가 그 거실에서 어떤 바느질 같은 거라고 조그만 의자 같은 거에 바느질을 하고 있었는데 컵 같은 거 씌우고 만드는 거라고 있었는데 이제 그걸 다 하고 나면 와이프가 테스트를 할 거야. 터지나 안 터지나 테스트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앉았어요.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게 아니라서 앉아있는 순간 벌렁 자빠졌어요. 근데 저는 거실 이쪽 반대쪽에 그리고 아이는 엄마 옆에 있었는데 엄마가 벌러덩 뒤로 넘어지니까 아이가 순간 액션을 취하더라고요. 이렇게 딱 내려가서 잡을 액션을 취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것 봐라. 저건 또 뭐지? 아이가 어떻게 저걸 알지? 이전까지는
언젠가 제가 한번 넘어진 적이 있었는데 이게를 관심이 없다 그래야 되나 이그노리 무시를 했다 그래야 되나 그 보는 둥 마는 둥 했었는데 엄마가 넘어질 때 바로 일을 물론 아이가 엄마를 일으키진 않았어요. 뭐 와이프도 다치지도 않았고 그냥 벌러덩 넘어진 건데 의자 뒤로 그 이렇게 어쨌든 근데 아이가 서 있다가 내려가서 엄마를 이렇게 잡으려고 보호하려고 프로텍트 하려고 도와주려고 했다는 부분에서 아 또 이만큼 애가 또 성장을 했구나. 그 다음에 아이가 그 지적인 면으로 그런 생활적인 면에서 더 조용해진 느낌이에요. 그리고 무언가 새로 시작하려는 것보다 자기가 잘하려고 하는 거에 더 포커스 하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하는 거죠. 새로운 걸 시작하는 거 어려워하는 거는 그건 자폐 아이들이 가진 가장 큰 특징적인 것 중에 한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잘하는 걸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기한 게 그 저희 아이가 갖고 노는 아이패드가 제 아이패드를 가지고 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엄마 전화기, 아이 엄마 전화기는 아이폰인데 물론 아이패드 아이폰은 그 UI 그 레이아웃이 거의 비슷하니까 이지한데 안드로이드 태블릿은 좀 다른데 안드로이드 태블릿 much easier하게 갖고 놀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랄 정도예요. 그러니까 어느 영역에서는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고 어느 영역에서는 아직도 더디고 그러나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이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가 어릴 때는 굉장히 frustrate 해요. 이게 아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그걸 고민하고 있긴 하지만 굉장히 천천히한 속도로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역시 잘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번 노트를 여러분들 그 행동 분석 그걸 노트를 하시잖아요. 이럴 때가 텐트럼 부리고 이럴 때는 멜트다운 됐고 이럴 때는 뭘 안 먹고 이럴 때는 뭘 하더라라는 걸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마무리는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성장한 부분 그리고 가장 잘하는 것들만 한번 적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못하는 거는 쓰실 필요가 없어요. 뭐냐면 못하는 거니까. 그리고 임프루브 해야 된다. 당연히 임프루브 해야죠. 아이가 성장하니까 임프루브먼트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는 그것도 어느 부분을 내년에 포커스 하겠다. 이거는 ABA 테라피스트들이나 학교 사람들하고 다 얘기가 됐던 부분들이잖아요. 저희도 이제 그 3월 달에 이제 트라이애니멀 3년에 한 번씩 하는 ABA 그 IP 미팅이 있는데요. 며칠 전에 학교에서 그 IP 프로그레스 리포트를 보내왔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선생님에 대한 신뢰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아이가 그 프로그레스 리포트를 보니까 making it이더라고요. making progress라고 써 있으니까 아이가 그래도 성장하고 있구나. 물론 굉장히 많은 것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워낙 그 복합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성장하고 있고 또 다른 편의 아이도 있잖아요. 저희는 또 큰애가 비장애 아이니까 비장애는 이번에 성적도 굉장히 좋아졌고 그리고 운전을 또 시작했어요. 미국은 16이 법적인 16살이면 그 드라이브 할 수 있는 퍼밋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호자의 관찰하에 슈퍼바이저 아래 그 운전을 할 수 있어요. during the day. 낮에는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도 그만큼 또 성장했고 다만 안타까운 거는 한 해 한 해 지날 때마다 약간의 우울감을 가져오는 거는 부모가 늙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먹는다는 게 한편으로는 좋은데 지혜로워지고 경험도 많아지고
마음의 여유도 있어지고. 그런데 장애아이를 키우면서 장애아이의 부모는 늙으면 늙을수록, 나이 들면 들수록 불안해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이 아이를 테이크케어할 수 있을까 한다면 어느 에이지가 적정 나이일까? 제가 아는 그 중국계 아주머니신데 그 양반이 76, 딸이 52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26, 아니 이제 76, 딸은 52.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부부가 둘 중에 하나, 즉 둘 중에 하나가 케어를 못할 때까지, 같이 죽는 일은 드물으니까 둘 중에 하나 먼저 가니까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끝까지 테이크케어할 수 없을 때까지는 자기들이 테이크케어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가정이 76, 내가 남편 나이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만큼 80살까지는 살아줘야 최소한 저 아이가 앞으로 30년 후인데, 그래봐야 44예요. 44. 왜냐면 저희가 좀 늦게 결혼한 편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은 much younger예요. 그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젊어 보이시기도 하고 굉장히 프로액티브하고 적극적이고 그런 분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만 젊게도 보이고 항상 능동적이고 행동적이고 그렇다. 그럼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들었다고 축 처질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어떤 셀프 케어라든가 어떤 나를 위한 뭐 something을 해서 나의 사고나 행동이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리고 긍정적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한 살이 더 먹으니까 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게 저의 2024의 그 마음가짐이기도 합니다. 더 가까이 아이가 필요한 걸 더 채워줘야 되고, 아이가 한 살 더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쟤는 이제 15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저랑 거의 35살 차이가 나는데, 여기서 내가 10년만 더 젊었어도 좋았겠다. 25살만 차이 나도 충분히 힘으로 아이가 위험하거나 아이가 뭐 하기 싫을 때 혹은 힘으로 저항할 때 충분히 커봤는데, 이제 힘으로 저항하면 제가 저 친구를 이렇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도. 그렇다고 제가 체력이 약하거나 체격이 나쁜 게 아닌데 무작정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침대에서 내려와라 하면 안 내려와요. 피곤하다고 내려둘 수는 없는 거죠. 학교도 가야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아무리 이렇게 설득하고 안 되면 옷도 강제로 어떻게든 갈아입혀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는 힘으로 하기에는 너무 내 힘이 넘칠 만큼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은 이 아이가 이대로 있었으면 좋겠다. 굉장히 부모 욕심적인 마음이죠. 어쨌든 저희 2023년은 아이가 성장을 했고요. 앞으로도 성장할 예정이고, 저 또한 성장을 할지 육체적인 그 아픔이나 이런 병이나 이런 데서 상처나 다치면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사실 그게 퀘스천인데, 저희의 그 계획이나 꿈은 건강하고 그 셀프 케어를 더 잘해서 더 젊어 보이고 그리고 능동적이고 긍정적이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또 해가 닥쳐봐야 알겠죠. 또 지나가면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지혜롭게 잘 해결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폐 아이를 키우는 게 그닥 나쁘지 않아요. 처음 10몇 년 전에 다이그노스 받을 때 그 좌절과 절망감이 지금은 고등학교 졸업하면 뭘 했으면 좋을까라는 그런 어떤 또 다른 희망, 또 다른 소망, 무언가 아이를 위해서 더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는 계획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숫자 하나 더 배운다고 아이가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편하게 살 수는 있겠죠. 근데 행복함과 편하게 사는 건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의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올해는 이렇게 좋은 것들만 한번 쫙 적어보시고 그것 때문에 치어링 하시고 end of year에 그 파티도 같이 하시고 와 우리 애가 이만큼 컸다라고 생각도 해보시고 나눠보시고 그리고 가족들하고 서로 블레싱 해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궁극적으로 아이하고 잘 살아가는 방법 같아요. 아이하고 잘 살아가는 방법이 별다른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이가 어릴 때는 푸시하고 공부하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지만 어느 정도 지나서 아이의 한계가 알고 아이의 능력치를 알게 되면 거기에 맞게끔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안 주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숫자 카운트하는 것도 좋아졌고 사람을 도우려는 행동도 하고 있고 근데 본인 케어를 잘 못해요. 아직도 화장실에 가면 누가 저라든지 저희 와이프든 누가 한 명 따라가서 응가하는 걸 좀 도와줘야 되는 부분들도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잘 성장하고 있고 잘 안 아프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쨌든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하시고 2024년도 또 아이들의 기대가 혹시 그런 것이 안 이루어지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잘 양육할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